솔직히 말하면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해서 남성의 삶이 나아질까요? 야, 나 뭐 유튜브 촬영 나가. 근데 주제가 이대남 이대녀 하니까 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막 페미니즘이야? 혐오주의자야? 뭐 이렇게 될까봐. 우리 세대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나 스스로를 이대남 이대녀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다시 짠. 다 X. 빙고. 이대남 이대녀로 묶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 MZ 세대 같아요. MZ들은 이렇게 한다. 메타버스에서 논다. 근데 제 주변에 MZ 세대 메타버스에서 노는 사람들을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혹시 메타버스에서 노시나요? 근데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얼마나 많은 실제 20대 남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대남 이대녀라는 단어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먼저 쓰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서 지칭하는 이대남과 이대녀는 이 갈등을 부추기고 싶어서 혹은 서로를 혐오하는 용도로 양극단에 있는 의견들만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두 개만을 마치 이대남 이대녀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이에 수많은 의견들이 다 묵살당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저 스스로를 나는 딱 이거를 지지한다, 난 무조건 이걸 원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가 힘든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대녀들은 다 이래 버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스스로를 이대녀라고 지칭하고 싶진 않아요. 주로 그 안에 포섭되는 존재들이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고 대학을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고 한다든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엘리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이런 집단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20대의 전부인 마냥 갈라놓고 과대표를 한다는 점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 스펙트럼을 딱 하나로 정해두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이대녀는 진보다, 이대남은 보수다. 이대남이라고 해서 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대녀라고 해서 진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 보면 정말 다 달라요. 친구들의 가구 구성, 성 정체성도 종교도 다 다르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겪은 사례가 있다. 하나, 둘, 셋. 데칼코마니. 차별이나 성희롱이나 그런 걸 사실 저는 직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갈등이라는 말이 내가 이걸 갈등한 건가? 남성과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한 건가? 솔직히 말하면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갈등이라는 건 사실 동등한 의견 두 개가 부딪혀서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제3의 길을 선택해야 되나, 이럴 때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젠더 갈등의 양상을 보면은 여성 혐오적인 진영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진영이 부딪혔는데 그 두 개가 갈등이라고 하면은 성차별 혹은 성평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전 민지님 말에 진짜 동의가 많이 돼서 사실 젠더 갈등이 정말 갈등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갈리면 두 쪽은 좋아요. 뭐 언론도 계속 뉴스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정치에서도 딱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젠더 갈등은 저는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약대, 입시나 아니면 여경에서 출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젠더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내 자리를 저 사람이 뺏어갔다고 느끼니까. 근데 이거는 여성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걸요. 여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데 그거는 사실 젠더 갈등이 아니고 그런 기회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에 대한 논의인 것 같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정치권이 약간의 책임을 지우고 또 갈라치기 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표를 벌려고 젠더 갈등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포장지를 빨리 바꿔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져와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엔 젠더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젠더에 대한 폭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젠더에 대한 폭력이라는 게 남성 젠더와 여성 젠더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를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젠더 갈등이라는 말은 이제 젠더들 간의 다툼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갈등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라는 말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어서 세모를 했고,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젠더 공약,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너무 기회주의자 같나요? 하나, 둘, 셋. 굉장히 독특한 X. 전 X 세모인데 여가부 폐지한다고 해서 남성의 삶이 나아질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를 개선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전체 예산의 굉장히 작은 부분, 한 1조 정도 사용하고 있고 1%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1% 안에서도 사실은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남성들이 화를 내야 된다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후보나 공약들을 내는 사람한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오라고. 우리 모두의 삶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만들어야 하고, 무슨 여가부 폐지 7자리 공약을 내놓고서는 삶을 개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망하는 행위다. 책임 있게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놀리는 기분이 들어서 좀 불쾌하더라고요. 일단 세모를 고른 이유가 젠더 관련해서 뜨겁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전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정치가 너무 밸런스 게임이 되지 않았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7글자를 딱 올리고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다 개인적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장 군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차별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 있는 병장, 문제 있는 간부 하나만 잡는다고 이 군대라는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차별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별을 할 일은 사실 잘 없거든요. 차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도록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별을 하는 거라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본인이 오히려 차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의 그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관한 정책들은 상당히 세밀하게 짜여진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낸 공약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근본적인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약이나 정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나 또 제도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연대인 가족관계 등록제도 라는 걸 냈다고 하더라고요. 혈연이나 부부 관계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관계들이 자신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과도 비슷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가장 지지율이 지금까지 높은 후보들만 생각하면 X는 맞아요. 사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넓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군소 후보들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부연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주부의 가사 노동도 그런 경제적인 노동으로 인정을 해서,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정말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로 가야 한다면 이런 공약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그 공약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꿈 중 하나가 전업주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정치권에서 공론장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무가당 이걸 하면서 좀 특히 느꼈던 것 같아요. 공론장이 있었다면 혐오나 아니면 갈라치기 이런 걸 들고 나왔을 때 오히려 시민이 눈길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론장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치권에서 내 거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로서의 공론장이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젠더 갈등, 젠더 이슈, 수많은 갈등을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 주변에서 뭐 젠더 이슈는 더더욱 말 못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조금 터부시 되는 그런 있죠. 네, 터부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좀 그건 묻어두고 걔가 페미니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이런 식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 이번 유튜브 촬영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말했거든요. 야, 나 뭐 유튜브 촬영 나가. 근데 주제가 이대남 이대녀 하니까 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막 성별 상관없이 돌아오는 반응이 다 그랬어요. 뭐 성평등을 주장하는 쪽으로 했다가 페미니즘이야? 뭐 이렇게 이거 부당한 것 같아 하면 혐오주의자야? 뭐 이렇게 될까봐 다들 두세 번은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꺼내기 어려워하고 말할 때 최대한 신중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자기 검열 같아요.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갈등이 진짜 심각하네, 사이버 불링과 같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점차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밉고 다투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이 다툼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후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너 쟤 밉지? 그럼 나 뽑아. 이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싸우는 것에도 지쳤고 사실 사는 것 자체로도 많이 지쳐 있는데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 되게 험난한 하루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갈등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처럼 누군가의 적인 채로 남아있게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 20대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고생하고 있다. 진짜 힘든 시기에. 제 주변 보면 진짜 다 길은 달라도 각자 무언가를 위해서 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같은 세대로서 좀 찡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정파주의, 지역감정. 사실 우리 20대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데서 불링을 심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왜 편승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비판한다고 이재명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비판한다고 윤석열 지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런 식의 정파주의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패널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대남 이대녀 그 남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혹은 잘못 속해 있는 저는 이제 논바이너리고 혹은 이제 다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분들도 다 같이 차별과 혐오, 폭력을 온몸으로 직면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너무 희망을 잃어버리진 말고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세상이 변화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세대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여성과 남성은 다 함께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여성도 안전해야 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나에게 정치적 이익이 적어도 뭐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편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상정 후보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씀?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길, 구심점이 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20대는 자살률이 성별을 안 가리고 다 올랐어요. 뭐 살리는 정치한다 얘기하지만 지금은 죽지 않는 정치 좀 해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말로만 통합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공존의 정치를 후보들이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